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XG가 있는데요. 화면은 상당히 높고 시원한데 5.2인치의 FHD 해상도의 화면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로컬 메모리 3GB 사용됐고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퀄컴 스냅드래곤 820이 사용됐습니다. 화면은 높고 시원하고 양쪽에 스피커 이렇게 있어서 뭐 동상을 재생하거나 뭐 그런 거 해봤을 때 소리가 시원하게 상당히 선명하고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큰 태블릿 같은 경우에 보면 스피커 양쪽에 두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어느 정도 방수되기 때문에 그 뭐 샤워를 하면서도 뭐 하거나 사용하거나 하거나 했을 때 뭐 크게 뭐 문제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튀는 정도는 문제는 안 되고요. 달라진 점을 좀 보면은 상단 부분에 이어폰 단자 있고 하단 부분에 타입C 단자가 사용됐습니다. 마이크로 핀 USB가 없어지고 타입C로 사용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 기기들은 대부분 타입C를 넣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사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사진 촬영 버튼이 있고요. 볼륨 조정하는 버튼이 있고 상단 부분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은 지문 인식이 가능한 전원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카메라 같은 부분을 보면은 카메라가 또 이번에 새로운 기술 넣었다고 하는데 트리플 이미징 센싱 기술이라고 해서 보면 자동 오토포커스가 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레이저 오토포커스를 넣고 주변 조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 RGB-C, IR 센서 등을 추가해서 카메라 성능을 올렸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사진을 촬영해 보면은 좀 더 선명하게 이미지를 좀 불러오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들고요. 근데 이렇게 뭐 최신 기술이 사용됐다 그런 부분을 뭐 강조하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사진 촬영해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색이나 밝기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선명하고 좋은데요. 동영상 같은 거 촬영할 때 그 손떨림 보정이 잘 된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조금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잔상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흔들리는 부분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영상 올려둔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문인식을 좀 보여드리죠. 보면은 네, 하드웨어 버튼 없고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다 글래스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지금 막혀 있죠. 지문 인식을 제가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해놨는데 살짝 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물론 꺼진 상태로 다시 켤 때 두 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꾹 누르면은 바로 전원 켠과 동시에 지문인식이 됐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문인식이 안되면 핀 인증을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카메라 부분도 좀 달라진 걸 좀 보겠습니다. 보면 수동 촬영 모드에서는 뭐 장면 모드 바꿔서 되어 있네요. 보면 뭐 설정을 통해서 뭐 화이트 밸런스나 뭐 노출이나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뭐 초점 이런 부분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소니에서 촬영할 때 그 여기 보면은 네, 변경할 때 지금 잠깐 나오죠. 프리미엄 자동 이렇게 프리미엄 자동이라고 이게 소니 카메라에서도 있는 기능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최대한 적합한 장면 모드를 맞춰서 알아서 사진 찍는 겁니다. 보면 화면이 상당히 보면은 지금 뒤쪽에 있는 화면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선명하게 좀 색이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화면 밝기를 좀 지금 어둡게 해놓은 상태임을 감안해 봐도 상당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설정을 통해 들어보면 뭐 셀프 카메라, 셀프 타이머, 색상과 밝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을 좀 빨갛게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상도, 네 지금 보면은 최대 2300만 화소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4:3이죠. 그래서 뭐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더보기를 통해서 보면 아래쪽에 좀 더 나옵니다. 대상 추적하는 부분과 자동 촬영, 뭐 터치하려면 조정하려면 터치해서 하는 부분, 위치 저장, 뭐 여러 가지 보이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그렇게 뭐 이쪽에 많지는 않은데 보통은 자동으로 해놓고 그냥 찍으면은 웬만하면 사진 잘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상을 넘어가서 보면요. 동상 좀 화면 좀 가까이 좀 당겨지죠. 손떨림 보정하는 부분들을 때문에 인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기본으로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해상도는 FHD의 60프레임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손떨림 보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60프레임까지 설정해서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4K 촬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여기 위에 메뉴 따로 보면은 여기 보면 4K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4K 비디오를 선택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4K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4K 촬영에서는 아무래도 손떨림 보정 같은 부분이 조금 보정이 좀 덜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전에 있던 기능이 한데요. 네, AR 효과라고 해서 또 이제 그 독일 가서 처음에 봤을 때 이거 그 전에 나왔던 모델에서도 이게 있었던 기능인데 이거 선택해주면은 각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에 이제 새로운 요소들을 동시에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식으로 띄워서 네, 이게 그 실제로는 뭐 많이 안 사용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과 이렇게 동료가 같이 찍어주고 이거 보여주면은 실제로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할 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촬영할 때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 이거 상당히 좀 유용한데요.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하고 카메라 사진 찍듯이 위를 누르면은 찍어줍니다. 지금 동영상이군요. 지금 보면은 프리미엄 자동으로 해놓고 누르면은 이 식으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실제 카메라 사용해보니까 카메라 그 찍어놓고 나서 그 화면을 이쪽에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활용하는 정도로 사용했을 때는 3개나 8개 뭐 선명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정도이고요. 물론 PC로 옮겨서 그거 갖다가 다시 또 비교를 해보고 하면 또 서로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네,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기에는 카메라 품질은 상당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 우선 데이터 통신 속도도 괜찮은 편인데요. 그럼 벤치비로 그전에 측정했던 내용들을 봤는데 제가 서울도 가고 또 집에도 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에서도 측정해보고 했었는데요. 보면 LTE로 측정했을 때 속도가 좀 편차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보면 100메가 넘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업로드 속도는 조금 낮게 나올 때는 낮게 나오네요. 보면 또 높게 나왔을 때는 87Mbps 나오고 업로드는 또 35Mbps 나와서 생각보다 괜찮은 속도 나왔었고요. 와이파이로 연결시키면은 물론 뭐 인터넷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보면은 다운로드는 한 300Mbps 근처까지 나오고 업로드는 한 250 좀 넘네요. 그 좀 편차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상태에 따라 다를 테고요. 지금 여기는 U 플러스 유심을 좀 넣어서 지금 테스트한 건데 속도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속도는 생각보다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 속도 뭐 웹서핑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 좀 덜 느꼈고요. 실제 사용할 때 제일 답답한 게 그 웹서핑할 때 글자 지우고 날 때 버벅이면 상당히 좀 답답하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적어서 실제 사용하는데 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물에도 어느 정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물에 일부러 넣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물에 약간 이렇게 넣는 정도는 그렇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영상 재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어폰 단자나 좀 아래쪽 충전 단자 쪽에 물이 들어가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소니 엑스페리아 XG에서는 리모트 컨트롤 이용해서 이쪽과 연결시켜서 원래 TV 화면에서 나와야 되는 화면을 이쪽으로 무선 전송시켜서 이쪽에서 동일하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컨트롤 화면이 그대로 뜨고요. 연결이 된 모습인데요. 보면은 지금 TV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화면을 꼭 TV에서 볼 필요 없이 TV를 끄더라도 스마트폰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조작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화면은 어떠냐고 그런 물음이 많았는데 화면은 뭐 이전에 있던 작품들과 뭐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뭐 이상해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면 화면은 상당히 밝고 선명한 편이고요. 보면은 좀 가까이서 봐도 네, 쨍하고 화면 밝게 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은 상당히 좀 시원하고 좋습니다. 보면 좀 뭔가 도트가 거칠거나 좀 눈에 거슬리거나 그런 부분 좀 적고요. 네, 해상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은 네, 이런 부분도 좀 만족스럽습니다. 네, 평가를 해보면은 화면은 상당히 밝고 선명한 편이고요. 그리고 화면 크기도 괜찮은 편이고 네, 그립감도 괜찮았습니다. 이거 보면 크기가 너무 좀 불편한 정도 그런 사이즈도 아니고요. 오른쪽에 이 전원 버튼이 다 볼륨 부분도 다 몰려있는 부분은 조금 좀 처음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지문 인식 이 전원 버튼과 함께 동시에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처음에 익숙해지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고 사용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뭐 방수가 어느 정도 방수가 되는 부분, 이렇게 뭐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뭐 방수가 되는 부분도 실제 사용할 때 사용해 보면 비를 맞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뭐 사막이 같다거나 그럴 때 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부분도 이렇게 길게 누르면 바로 카메라 전환되고 바로 사진을 이렇게 편안하게 좀 파지하고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니 엑스페리아 XG 한번 사용 느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